안녕하세요. 저는 윤미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통쾌하게 자유를 찾은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저는 올해 58입니다.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제 인생에서 진짜 행복했던 시간은 고작 10년 뿐이었다는 걸요. 결혼한 지 이제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 중에서 딱 10년 결혼 초기 그 시절만이 제가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던 때였어요. 성호 씨를 만났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그이의 환한 미소에 마음을 빼앗겼죠. 키도 크고 목소리도 좋고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는 그 따뜻한 눈빛이 정말 좋았어요. 미정 씨, 나랑 평생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청혼할 때 그이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습니다. 신혼집은 작은 투룸 빌라였어요. 방 2개, 거실 하나가 전부였지만 저에게는 궁전처럼 느껴졌죠. 성호 씨는 그때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했고 무엇보다 저를 아꼈습니다. 퇴근하면 제일 먼저 집으로 달려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여보, 나왔어. 하고 크게 외치던 그 목소리가 참 좋았어요. 저녁 식사는 늘 함께 했습니다. 제가 차려놓은 소박한 밥상 앞에 마주 앉아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꿈을 나누곤 했죠. 우리 조금만 더 힘내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을 거야. 미정아, 나중에 아이 낳으면 둘이서 번갈아 가며 키우자. 그런 소소한 대화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주말이면 둘이서 손잡고 동네 뒷산을 오르곤 했습니다. 정상에 올라 도시락을 펼쳐놓고 먹던 김밥 맛이 아직도 생생해요. 성호 씨는 늘 제가 좋아하는 단무지를 듬뿍 넣어달라고 했죠. 미정이가 좋아하는 거 많이 넣어야지.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던 그이의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결혼 3년 차에 처자일을 가졌어요.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성호 씨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날 밤 제 배에 귀를 대고 아가야, 아빠야. 건강하게 나와 하고 속삭이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출산 후에도 성호 씨는 변함없이 저를 챙겨주었어요. 밤에 아이가 울면 같이 일어나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타주곤 했죠. 미정아, 넌 낮에도 힘들었을 텐데 좀 쉬어. 내가 할게.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아이가 돌 무렵 우리는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2개짜리 아파트였죠. 비록 낡았지만 우리 가족만의 보금자리가 생겼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이사하던 날 성호 씨가 저를 번쩍 안아 올리며 여보, 우리 새 출발이야. 하고 외쳤던 게 기억나요. 주말 아침이면 성호 씨가 직접 아침을 차려주기도 했어요. 서툰 솜씨로 계란을 부치고 햄을 구워서 식탁에 차려놓곤 했죠. 맛없어도 참고 먹어줘. 그렇게 말하며 쑥스러워하던 모습이 참 사랑스러웠습니다. 둘째를 가졌을 때도 성호 씨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배가 불러 움직이기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 발 마사지를 해주고 새벽에 급하게 찾는 음식이 있으면 편의점까지 뛰어가 사다 주곤 했죠. 그 10년 동안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어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울었죠.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고작 10년으로 끝날 거라는 걸요. 그 이후로 펼쳐질 긴긴 외로움의 터널을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10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진심으로 사랑받았고 진심으로 행복했던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 거기까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멀어질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나요? 결혼 10년 차를 넘기면서부터 성호 씨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더니 주말에도 회사 일로 나가는 날이 많아졌죠. 미정아, 미안해. 오늘 거래처 사람들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 그렇게 말하며 넥타이를 고쳐 매던 성호 씨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하고 더 큰 일을 맡게 되었으니 당연히 바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괜찮아요. 열심히 하고 오세요. 저는 늘 그렇게 웃으며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성호 씨는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주말이면 골프를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정아, 거래처 사장님이랑 라운딩 약속이 있어. 사업상 꼭 가야 해. 그렇게 말하며 골프채를 챙겨 나가곤 했죠. 토요일 아침이면 조기 축구를 해야 한다며 새벽같이 나갔습니다. 운동 안 하면 몸이 망가져. 조금만 다녀올게. 그 말을 남기고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한숨을 삼켰어요. 평일 저녁에는 회사 동료들과 당구를 치러 간다고 했습니다. 팀워크가 중요하잖아. 가끔은 같이 어울려야지. 그렇게 말하며 집을 나서는 성호 씨에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이었던 게 일주일에 한두 번이 되었고, 나중에는 거의 매일같이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아빠랑 놀고 싶대요. 이번 주말에는 집에 있어 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성호 씨는 늘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미정아, 지금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잖아. 가정은 나중에도 챙길 수 있어. 지금은 사업이 중요한 시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가정은 나중에도 챙길 수 있다고요? 아이들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지금 아빠가 필요한데 말이에요.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이었어요. 저는 성호 씨에게 꼭 같이 가자고 부탁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 입학식이에요. 이건 꼭 같이 가야 해요. 성호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미정아, 그날 중요한 회의가 잡혀 있어. 미안하지만 너 혼자 다녀와. 나중에 사진 보여줘. 결국 저는 혼자서 아이의 손을 잡고 입학식장에 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함께 온 걸 보며 우리 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왜 안 와? 그 질문에 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죠. 아빠는 중요한 일이 있으셔서 못 오셨어. 대신 엄마가 있잖아. 아이의 생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찍 퇴근해서 케이크를 같이 자르자고 약속했던 성호 씨는 결국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촛불이 다 녹아내린 케이크만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해, 미정아. 갑자기 회식이 잡혀서. 그렇게 말하는 성호 씨를 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화를 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명절에도 성호 씨는 바빴습니다. 시댁에 다녀온 후 저녁이면 꼭 골프 약속이 있다며 나갔어요. 추석인데 거래처 사장님들이랑 약속이 있어. 명절에 만나야 친해지잖아. 저는 아이들과 함께 텅 빈 거실에 앉아 TV를 보며 명절을 보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다 함께 둘러앉아 웃으며 시간을 보낼 때 우리 집은 늘 아빠 자리만 비어 있었어요. 친구들을 만나면 남편 자랑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골프도 잘 치고 축구도 하고 활동적이에요. 저는 슬픈 마음을 숨기고 그렇게 말했죠. 남편이 가족과는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성호 씨의 책상 서랍에는 골프 스코어 카드가 가득했고 옷장에는 축구화와 당구 큐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추억은 하나도 없으면서 취미 생활 물건들만 가득했죠. 여보, 이번 주말에는 정말 집에 있어 주세요. 애들이 놀이공원 가고 싶대요. 제가 간절하게 부탁하면 성호 씨는 늘 이렇게 대답했어요. 미정아,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다 너희들 잘 살게 하려는 거야. 조금만 참아줘. 나중에 시간 많이 생기면 그때 여행도 가고 다 하자. 나중에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언제 오는 건가요? 아이들은 지금 자라고 있는데 지금 아빠와의 추억이 필요한데 말이에요. 저는 혼자서 아이들의 학부모 상담을 다녔고 혼자서 아이들의 운동회에 갔으며 혼자서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성호 씨는 늘 바빴고 저는 늘 혼자였어요. 어느 날 큰아이가 학교에서 그림을 그려왔어요. 가족 그림이었는데 거기에는 엄마와 아이 둘만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빠는 왜 안 그렸어? 제가 물었더니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빠는 항상 없잖아. 그래서 안 그렸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아빠는 이미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성호 씨에게 그 이야기를 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애들이 아직 어려서 그래. 크면 이해할 거야. 그렇게 말하며 다시 골프채를 챙겨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성호 씨는 점점 멀어져 갔고 저는 점점 혼자가 되어 갔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매일 아침 식탁을 차릴 때마다 가슴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4개의 그릇을 꺼내놓지만 실제로 함께 앉는 건 저와 아이들 뿐이었어요. 성호 씨 자리는 늘 비어 있었죠.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니 같이 밥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둘째가 자주 물어왔어요. 처음에는 조금 있으면 오실 거야 하고 대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확신이 없어졌습니다. 성호 씨가 언제 들어올지 저도 모르니까요. 엄마도 잘 모르겠어. 아빠는 바쁘신가 봐. 그렇게 대답하는 제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이제 아빠가 없는 게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제일 외로웠어요. 예전에는 가족 모두가 둘러앉아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던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조용하기만 했죠.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큰아이가 신나서 말했지만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빠에게 자랑하고 싶었을 텐데 아빠는 없었어요.
그래, 우리 아이 정말 잘했네. 엄마가 대신 칭찬해 줄게. 저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만 아이의 표정에는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의 칭찬도 좋지만 아빠의 칭찬이 듣고 싶었을 거예요. 밤이 되면 더욱 외로웠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곤 했어요. TV를 켜놓아도 소리만 들릴 뿐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호 씨는 대부분 밤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현관문을 열곤 했죠. 미정아, 아직 안 잤어? 네, 당신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릴 것 없이 먼저 자지 그랬어. 피곤하잖아. 그렇게 말하며 침대에 쓰러져 자는 성호 씨를 보며 저는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말을 나누고 싶었지만 이미 코를 골며 잠든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주말은 더 힘들었어요. 다른 가족들은 다 함께 나들이를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는데 우리 집은 늘 성호 씨가 없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는 같이 놀이공원 갈까요? 애들이 정말 가고 싶어 해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성호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정아, 미안한데 이번 주말에 골프 약속이 있어. 다음에 가자. 다음에, 그 다음은 언제인지 몰랐습니다. 다음 주말이 되면 또 다른 약속이 생기고 그 다음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결국 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셋이서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아빠 어깨에 올라타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아이들은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엄마, 우리 아빠는 왜 같이 안 와? 아빠는 일이 있으셔서 못 오셨어. 대신 엄마랑 재미있게 놀자. 저는 억지로 웃으며 아이들을 안아주었지만 제 가슴 속에는 서러움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아이들 학교 행사도 늘 혼자 갔어요. 학예회, 운동회, 학부모 상담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다른 부부들이 함께 와서 아이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 괜히 고개가 숙여졌어요. 어머니, 아버님은 안 오셨어요? 선생님이 물어보면 저는 늘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네, 남편이 일이 있어서 못 왔어요.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리 가족만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어야 하는 걸까요?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성호 씨가 늦게 들어와 코를 골며 자는 옆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인생은 언제부터 이렇게 무거워졌을까? 결혼 초에는 그렇게 다정했던 사람이 이제는 남처럼 느껴졌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성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외로워요. 당신이랑 얘기할 시간도 없고 같이 있을 시간도 없어요. 성호 씨는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미정아,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일하는 줄 알아? 다 너희들 먹여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조금만 참아줘.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기적인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데 외롭다고 투정 부리는 게 미안했어요. 하지만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깊어져만 갔죠. 아이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웠고 성호 씨가 집에 있어도 외로웠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이 통하지 않으니 더 외로웠어요. 식탁에 놓인 4개의 그릇 중 하나는 늘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가 제 마음속 빈자리를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그림자가 되어갔습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역할만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제 감정과 제 외로움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일까? 이렇게 외롭게 살려고 결혼한 걸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거실에 제 한숨 소리만 울려 퍼질 뿐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조용히, 천천히 외로움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상처를 주기 시작할 때 당신은 어떻게 견디시나요? 성호 씨의 무심함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큰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날이었어요. 저는 한 달 전부터 성호 씨에게 꼭 함께 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 아이 중학교 입학식이잖아요. 성호 씨는 그때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그날은 꼭 시간 낼게. 하지만 입학식 전날 밤 성호 씨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정아, 미안한데 내일 급하게 회의가 잡혔어. 입학식은 내가 다녀와. 여보, 한 달 전부터 말했잖아요. 이번에는 정말 함께 가야 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는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어요. 회사 일이 더 중요해, 안 중요해? 입학식은 너 혼자 가도 되잖아. 내가 꼭 가야 해.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다음 날 혼자서 아이의 손을 잡고 입학식장에 갔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힘없는 떨림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저는 엄마만 있어도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이미 아빠를 기대하지 않는 법을 배운 거예요. 겨우 13살밖에 안 된 아이가 말이에요. 집에 돌아왔을 때 성호 씨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급하게 잡혔다더니 벌써 집에 와 있었던 거예요. 입학식 잘 다녀왔어? 태연하게 묻는 성호 씨를 보며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화를 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가족 행사는 점점 저 혼자만의 몫이 되어갔습니다. 둘째 생일 파티도 그랬어요. 아이가 친구들을 초대해서 집에서 파티를 하기로 했는데 성호 씨는 그날도 골프 약속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아이 생일이에요. 친구들도 오는데 꼭 좀 있어주세요. 미정아, 골프 약속은 한 달 전에 잡은 거야. 지금 취소하면 안 돼. 너 혼자서도 잘할 수 있잖아. 결국 저는 혼자서 음식을 준비하고 케이크를 자르고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함께 와서 축하해 주는데 우리 집만 엄마 혼자였어요. 저녁 늦게 돌아온 성호 씨는 술 냄새를 풍기며 물었습니다. 파티 잘했어? 네, 잘했어요. 제 대답은 짧았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추석 명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댁에 가서 차례를 지내고 돌아오면 성호 씨는 늘 잠깐 나갔다 올게 하며 골프채를 챙겼어요. 여보, 명절인데 가족들이랑 같이 있어요. 애들도 당신이랑 놀고 싶어 해요. 회사 사람들이랑 약속이 있어. 명절 때 만나야 친해지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나가는 성호 씨를 보며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명절에도 가족보다 골프가 더 중요한 사람이 우리 남편이었어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텅 빈 거실에 앉아 명절 특집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TV 속 가족들은 모두 둘러앉아 웃고 떠들며 행복해 보였는데 우리는 아빠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죠. 엄마, 다른 집 아빠들은 왜 집에 있는데 우리 아빠만 없어? 큰아이가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도 나름 바쁘신 거야. 그렇게 둘러대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성호 씨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여보, 우리 좀 얘기해요. 무슨 얘기? 요즘 당신 너무 집을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애들도 아빠를 그리워하고 저도 당신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성호 씨는 귀찮다는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정아,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지 알아? 다 이 가족 먹여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돈은 내가 벌어오면서 왜 자꾸 나한테 집에 있으라고 해?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돈만 벌어오면 가장의 역할을 다한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돈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하잖아요. 시간은 나중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지금은 일할 때야. 나중에 또 나중이었습니다. 그 나중은 언제 오는 걸까요? 결국 그날도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고 저는 혼자 방에 들어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내 인생은 언제부터 이렇게 무거워졌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결혼 초에는 그렇게 행복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슬프고 외로운 삶이 되어버린 걸까요? 성호 씨는 아이들의 학교 행사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 상담, 학예회, 운동회 모두 제 몫이었어요. 큰아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던 날도 성호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리 알려줬는데도 회의가 있어서 못 가 하며 거절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아이가 제게 달려와 상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상 받았어요. 그래, 우리 아이 정말 잘했어.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지만 아이의 눈빛에서 아쉬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빠에게도 보여주고 싶었을 텐데 말이죠. 집으로 돌아와 성호 씨에게 아이가 상장을 보여줬습니다. 아빠, 저 상 받았어요. 성호 씨는 핸드폰을 보며 대충 대답했어요. 그래, 잘했네. 그리고는 다시 핸드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아이는 실망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데 성호 씨는 그걸 주지 않았어요. 밤마다 저는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언제까지 이 외로움을 견뎌야 할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혼자 울 뿐이었어요. 제 마음 속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금은 점점 커져갔어요. 사랑했던 사람, 함께 미래를 꿈꿨던 사람이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렇게 제 마음은 조금씩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또 골프가 먼저잖아요. 또 나는 나중이고. 미정아, 고작 2박 3일인데. 고작이요? 30년 동안 항상 고작이었어요.
고작 골프 한 번, 고작 술자리 한 번, 고작 친구 만남 한 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고작이 모여서 30년이 됐어요. 그동안 저는 당신의 나중이었어요. 성호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골프 여행 다녀오세요. 실컷 즐기고 오세요. 하지만 돌아와도 저는 여기 없을지도 몰라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제 마음이 이미 떠났다는 소리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성호 씨는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며칠 후 성호 씨는 정말 골프 여행을 떠났습니다. 미정아, 다녀올게. 돌아오면 우리 진지하게 얘기하자.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성호 씨가 떠난 후 집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해. 이대로 살 수는 없어. 잠깐 가졌던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차가운 결심뿐이었어요. 절망 속에서도 작은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저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큰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갑자기 왜 그래? 엄마가 항상 저희 곁에 있어 주셔서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맞벌이 하는 집은 엄마도 늦게 오신대요. 근데 우리 엄마는 항상 집에 계시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뭉클했습니다. 아이가 저의 헌신을 알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는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해.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외로움이 조금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둘째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엄마, 제가 그림 대회에서 1등 했어요. 정말 우리 아가 대단한데.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제게 달려왔어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우리만 있으면 돼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아이가 천진하게 말했을 때 저는 웃었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아렸어요. 아이들이 이미 아빠 없이 사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큰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더 의젓해졌어요. 어느 날 제가 감기에 걸려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조금 쉬면 나을 거야. 제가 저녁 만들게요. 엄마는 쉬세요. 아이는 서툰 솜씨로 라면을 끓여왔어요. 국물이 조금 넘쳤고 계란도 제대로 안 풀렸지만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응,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날 밤 아이가 제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어요. 엄마, 저 커서 엄마한테 잘할게요. 엄마가 고생한 만큼 다 갚아드릴게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이들을 키우고 있구나. 내가 잘못 산 건 아니구나. 둘째도 점점 커가면서 제 마음을 알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어제 꿈에 엄마가 나왔어요. 무슨 꿈? 엄마가 예쁜 드레스 입고 웃으면서 춤추는 꿈이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랬구나. 엄마도 언젠가 그렇게 행복해지면 좋겠어요. 아이의 순수한 바람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래, 아이들이 있으니까 견딜 수 있어. 이 아이들 때문에라도 포기하면 안 돼.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갔어요.
엄마, 팝콘 사줄게요. 제가 용돈 모았어요. 큰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살게. 엄마는 항상 사주시잖아요. 오늘은 제가 살게요. 아이가 고집을 부려서 결국 아이 돈으로 팝콘을 샀어요. 영화를 보는 내내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며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행복해. 정말 행복해. 영화가 끝나고 나올 때 둘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우리 자주 이렇게 나와요. 그래, 자주 나오자. 아이의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아이들만 있으면 돼. 남편이 없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거실에 앉아 아이들 사진을 봤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이 앨범에 빼곡히 담겨 있었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키웠구나. 혼자서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비록 남편은 없었지만 저는 혼자 힘으로 이 아이들을 여기까지 키워냈어요. 나도 잘하고 있는 거야.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토닥이며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며칠 후 큰아이가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왔어요. 엄마, 전교 1등 했어요. 정말 우리 아들 천재네. 아이를 꼭 안아주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아이가 고마웠어요. 엄마, 이거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항상 응원해 주셨잖아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한 거지. 엄마, 사랑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없어도 이렇게 사랑해주는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아이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했어요. 제가 직접 케이크를 만들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차렸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엄마 요리가 최고예요. 아이들의 칭찬에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 이걸로 충분해. 아이들만 행복하면 돼. 하지만 그 희망도 잠시였습니다. 다음 날 성호 씨가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기대를 품고 말했어요. 여보, 큰아이가 전교 1등 했대요. 오늘 저녁에 우리 같이 축하해줘요. 성호 씨는 넥타이를 풀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잘했네. 근데 나 오늘 회식 있어서 늦을 거야. 여보, 오늘만이라도 집에 있어줘요. 아이가 얼마나 기뻐하는데. 미정아, 회식은 미리 잡힌 거야. 다음에 축하해주면 되지. 다음에 또 다음이었습니다. 그럼 아이한테 전화라도 해줘요. 아빠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할 거예요. 알았어. 나중에 할게. 하지만 그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아이는 저녁 내내 현관문만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요? 아빠는 중요한 일이 있으셔서 못 오신대. 제가 1등 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실망한 얼굴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 우리 아이한테 이런 아픔을 주는 거야? 그날 밤 늦게 성호 씨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미정아, 물 좀. 저는 차가운 물을 건네며 물었어요. 큰아이 1등 한 거 축하해줬어요? 아, 깜빡했네. 내일 해줄게. 내일이요? 오늘이 중요한 날인데요. 미정아, 왜 그렇게 예민해? 내일 해도 되잖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작은 희망이 다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는 행복했지만 성호 씨가 그 행복을 계속 무너뜨렸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렇게 저는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며 살아갔습니다. 아이들이 주는 작은 행복과 남편이 주는 큰 실망 사이에서 흔들리며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아이들이 있어서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희망의 실을 붙잡고 저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언젠가는 이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으며 참고 또 참았던 감정은 결국 어디로 가는 걸까요? 성호 씨는 이제 집을 숙소처럼만 드나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주말에도 거의 집에 없었고 명절에도 가족보다는 골프나 회식을 택했습니다. 저는 점점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함이었어요. 그 다음엔 외로움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분노였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제 가슴 속에 돌처럼 자리 잡았어요. 그런데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성호 씨가 아이들에게까지 무심했다는 거예요. 큰아이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대학교 가고 싶어요. 그래, 열심히 하면 갈 수 있을 거야. 근데 엄마 아빠는 제 꿈에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니야, 아빠도 관심 있으셔. 아니에요. 제가 뭐 하고 싶다고 말해도 그래, 알았어만 하시잖아요. 아이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성호 씨에게 말했어요. 여보, 큰아이가 대학 입시 준비하는 거 알죠? 좀 관심 가져줘요. 알아.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게 아니라 아이랑 대화를 좀 해줘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뭘 하고 싶은지. 성호 씨는 TV를 보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얘기할게. 나중에 또 나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어요. 입시 결과가 나온 날, 큰아이가 합격했습니다. 엄마, 붙었어요. 제가 대 붙었어요. 정말,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함께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우리는 한참을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성호 씨가 집에 들어왔어요. 아빠, 저 대학 붙었어요.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호 씨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오, 그래. 잘했네. 그리고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아빠, 제가 대 붙었다니까요. 응, 들었어. 축하해. 그게 전부였어요. 포옹도 없었고 진심 어린 축하도 없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실망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성호 씨를 바라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여보, 그게 뭐예요? 아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그렇게밖에 못해요? 뭘 어쩌라고? 축하한다고 했잖아. 말로만 하는 게 축하해요? 진심이 없잖아요. 미정아, 왜 그렇게 예민해? 나도 피곤해. 피곤하면 자식한테도 무심해도 돼요? 성호 씨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대학 붙은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야? 요즘 대학 다들 가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게 대수롭지 않다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이 방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아.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이가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괜찮아.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빠가 표현을 못 하시는 거야.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성호 씨는 표현을 못하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내가 이 사람과 왜 결혼했을까?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분노가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둘째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는데 학부모 참석이 필요한 시상식이었어요. 여보, 이번 토요일에 둘째 시상식이 있어요. 같이 가요. 미정아, 그날 골프 약속이 있어. 골프요? 아이 시상식보다 골프가 더 중요해요? 약속을 이미 잡아놨어. 취소하면 안 돼. 제발, 이번 한 번만이라도 아이를 위해 시간 내줘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다음에 갈게. 오늘은 정말 안 돼. 결국 저는 혼자 시상식에 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함께 와서 축하해 주는데 우리 아이만 엄마 혼자였어요. 시상을 마치고 나온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요? 아빠는 급한 일이 생기셨어. 또요? 아빠는 항상 급한 일만 있네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아빠한테 기대 안 할래요. 어차피 안 오실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상처받는데 성호 씨는 뭘 하고 있는 거야? 집에 도착했을 때 성호 씨는 없었어요. 골프를 치러 간 거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저녁 늦게 성호 씨가 기분 좋게 돌아왔습니다. 오늘 골프 정말 잘 쳤어. 버디도 2개나 잡고.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기분 좋으세요? 응, 정말 좋아. 아이 시상식은 어땠는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성호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거. 미안해. 깜빡했네. 깜빡하신 게 아니잖아요. 골프가 더 중요했던 거죠. 미정아, 왜 그렇게 따지고 들어? 다음에 잘하면 되지. 다음은 없어요. 우리 아이 인생에 다음 같은 건 없어요.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성호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이렇게 화를 내? 화를 안 낼 수가 있어요? 당신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무심한지 알아요? 나는 돈 벌어다 주잖아. 돈만 있으면 돼요? 아빠의 관심과 사랑은요? 나도 바쁘다고. 바쁜 건 핑계예요. 당신은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싸웠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이들 방을 하나씩 돌아봤습니다. 큰아이는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둘째는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어요. 이 아이들은 아빠 사랑 없이 자라고 있구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분노는 날이 갈수록 단단해졌습니다. 성호 씨를 볼 때마다, 성호 씨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언젠가는 터질 거야. 이 분노가 언젠가는 폭발할 거야. 그렇게 저는 돌처럼 굳어진 분노를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폭발의 순간이 언젠가 올 거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계속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제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 한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순간이 왔을 때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성호 씨가 회사에서 은퇴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미정아, 이제 3개월 후면 은퇴야. 저녁 식사 중에 성호 씨가 말했어요. 저는 숟가락을 놓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세요. 제 대답은 무덤덤했습니다. 별다른 감흥이 없었어요. 이제 시간 많이 생기니까 우리 앞으로 같이 많은 거 하자. 여행도 가고 손주들도 같이 돌보고. 성호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이 없었던 것처럼요. 그 순간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혹시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이제라도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저도 모르게 기대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여보, 정말이에요? 정말 같이 시간 보낼 거예요? 제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이지. 이제 시간 많아지니까 당신이랑 하고 싶었던 거 다 하자. 그럼 제주도도 같이 갈 수 있어요? 당연하지. 한 달 살기도 하고. 등산도요? 응. 등산 동호회도 같이 가입하자. 성호 씨의 말에 저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어요.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지도 몰라. 앞으로 남은 인생이라도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며칠 후 저는 여행 책자를 사왔습니다. 여보, 제주도 여행 계획 같이 세워요. 좋아, 보자.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책자를 펼쳤어요. 오랜만에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좋겠다. 바다 보이는 펜션. 좋네요. 여기서 산책도 하고, 음식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우리는 마치 신혼부부처럼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제 마음에 희망이 커져갔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큰아이에게도 말했어요. 아들아, 아빠가 은퇴하시면 우리 가족같이 여행 가자. 정말요? 아빠가 같이 가신다고요? 응, 아빠가 이제 시간 많아지신대. 와, 기대된다.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여행 가는 거 처음이에요. 아이의 밝아진 표정을 보며 저도 기뻤어요. 은퇴가 2주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성호 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미정아, 나 오늘 늦을 것 같아. 왜요? 무슨 일이에요? 회사 후배들이랑 저녁 약속이 생겼어. 아, 그러세요. 조금 아쉬웠지만 이해했어요. 퇴직 전이니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해야겠죠. 하지만 그 다음 날도 늦었고, 그 다음 날도 늦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시네요. 은퇴 전이라 정리할 게 많아서. 그래도 너무 늦잖아요. 조금만 참아줘. 은퇴하면 매일 집에 있을 거야.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은퇴 일주일 전
성호 씨의 옛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수 씨, 나 성호 친구 민수예요. 성호 좀 바꿔줄래요? 지금 안 계세요. 무슨 일이세요? 아, 다음 주 골프 약속 확인하려고. 성호가 은퇴 기념으로 골프 여행 가자고 했거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골프 여행이요? 응, 2박 3일로. 성호가 먼저 제안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은퇴하면 나랑 제주도 가기로 하지 않았나? 저녁에 성호 씨가 돌아왔을 때 물어봤어요. 여보, 은퇴 후에 친구들이랑 골프 여행 간다고요? 성호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거. 친구들이 자꾸 가자고 해서 우리 제주도 가기로 하지 않았어요? 제주도는 나중에 가도 되잖아. 친구들이랑은 이번에 가야 해. 그 순간 희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나중에요? 또 나중이에요? 미정아, 왜 그래? 친구들이랑 한 번 가는 거 가지고. 한 번이 아니잖아요. 30년 넘게 당신은 항상 친구들, 골프, 술자리가 먼저였어요. 이건 은퇴 기념이야. 이해 좀 해줘. 이해요? 제가 30년 동안 얼마나 이해했는데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희망을 가졌던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당신은 절대 안 변하는구나. 뭐, 나 변하려고 하잖아. 거짓말. 은퇴하면 나랑 시간 보내겠다던 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성호 씨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골프 여행 한 번 가는 게 뭐가 문제야? 문제는 당신의 마음가짐이에요. 여전히 나보다 골프가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바보 같은 나. 또 희망을 가지다니. 이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잠깐 동안 가졌던 희망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 배신감은 이전의 어떤 상처보다 컸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시 믿었기 때문입니다. 변할 수 있다고, 달라질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드디어 은퇴하는 날이 왔습니다. 성호 씨는 회사 동료들과 송별회를 하고 밤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술에 취해 기분 좋은 표정이었습니다. 미정아, 드디어 자유의 몸이야.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의 말에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축하해요. 그게 무슨 축하야? 좀 더 기뻐해줘도 되잖아. 제가 왜 기뻐해야 하죠? 성호 씨는 술이 깬 듯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당신 요즘 정말 이상해.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불만요? 골프 여행 잘 다녀오세요. 친구들이랑. 아직도 그 얘기야? 다녀오면 우리도 여행 가자니까. 안 가요. 당신이랑은 어디도 안 가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성호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정아, 대체 뭐가 문제야? 문제는 당신이에요. 변할 거라고 기대했던 제가 바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성호 씨는 평소와 달리 일찍 일어났습니다. 미정아,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있어. 당신이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알고 싶어.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은퇴하면 달라질 줄 알았어요. 진짜로 나랑 시간을 보내줄 줄 알았어요. 보내줄 거야. 골프 여행 다녀오면. 그게 문제예요. 또 골프가 먼저잖아요. 또 나는 나중이고. 미정아, 고작 2박 3일인데.
고작이요? 30년 동안 항상 고작이었어요. 고작 골프 한 번, 고작 술자리 한 번, 고작 친구 만남 한 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고작이 모여서 30년이 됐어요. 그동안 저는 당신의 나중이었어요. 성호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골프 여행 다녀오세요. 실컷 즐기고 오세요. 하지만 돌아와도 저는 여기 없을지도 몰라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제 마음이 이미 떠났다는 소리예요. 저는 자리에서 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성호 씨는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며칠 후 성호 씨는 정말 골프 여행을 떠났습니다. 미정아, 다녀올게. 돌아오면 우리 진지하게 얘기하자.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성호 씨가 떠난 후 집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해. 이대로 살 수는 없어. 잠깐 가졌던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차가운 결심뿐이었어요. 쌓이고 쌓였던 감정이 터지는 순간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성호 씨가 골프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환하게 웃었어요. 미정아, 다녀왔어. 정말 좋았어. 날씨도 좋고 골프도 잘 치고. 저는 소파에 앉아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정아, 왜 그래? 성호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제야 제 옆에 놓인 여행 가방들을 봤어요. 그게 뭐야? 당신 짐이에요. 내 짐?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은퇴 첫날 당신은 가족이 아니라 친구들을 선택했어요. 미정아, 그게 무슨... 그게 당신의 선택이었어요. 30년 내내 그랬던 것처럼요. 성호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와서 나랑 같이 살겠다고요? 저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저를 혼자 두고 당신 인생만 사셨잖아요. 미정아, 나는 가족 먹여 살리려고. 먹여 살리는 것만이 가장의 역할인가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이들 입학식에는 왜 안 오셨어요? 생일에는 왜 없었어요? 운동회는요? 시상식은요? 그때는 바빴잖아. 바쁘면 다해요? 큰아이가 대학 붙었을 때 당신은 뭐라고 했어요? 대수롭지 않다고 했잖아요. 성호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둘째가 상 받았을 때는요? 골프가 더 중요하다고 안 오셨잖아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은 아빠 사랑 없이 컸어요.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랐어요. 미정아, 아이들이 가족 그림을 그릴 때 당신이 없었던 거 알아요? 아이들 마음속에 당신은 없었어요. 저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명절 때도 당신은 골프 갔고, 주말마다 친구들 만났고, 저녁마다 술 마셨어요. 미정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30년 동안 진정하고 살았어요. 저는 성호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여자로서의 저를 잃어버렸어요.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만 살았어요. 미정아, 나도 몰랐어. 몰랐던 게 아니에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요?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결돼요? 저는 소파로 가서 성호 씨의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제 나가세요. 미정아, 제발. 성호 씨가 황급히 달려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혼자 살게 해놓고 은퇴했다고 같이 살자고요? 나 정말 달라질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요? 30년이 기회였어요. 당신은 그 기회를 다 버렸어요. 저는 가방을 현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희망을 줬어요. 은퇴하면 달라질 거라고, 같이 시간 보낼 거라고. 맞아, 그렇게 할 거야. 하지만 첫날부터 골프 여행을 가셨잖아요. 또 저는 나중이었어요. 제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제가 가졌던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미정아, 제발. 당신은 그 희망마저 짓밟았어요. 이제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가세요. 미정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제발. 성호 씨가 울먹이며 제 손을 잡았어요. 30년 동안 할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해요?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용서해줘. 용서요?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아이들한테도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큰아이한테 전화해보세요. 둘째한테도요. 그게 무슨... 아이들도 당신을 원망하고 있어요. 없는 아빠나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해요. 성호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죠. 30년 동안 아빠 역할을 안 하셨으니까요. 저는 성호 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정말 나가세요. 내가 외롭게 살았던 세월, 이제 당신이 살아봐요. 미정아, 나가세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성호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제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결국 성호 씨는 비틀거리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미정아, 나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30년이 지워지지 않아요. 성호 씨는 한 걸음 한 걸음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멈춰서서 뒤돌아봤습니다. 정말 이게 끝이야? 네, 끝이에요. 성호 씨가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잠갔어요. 문 밖에서 성호 씨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미정아, 문 열어줘. 우리 얘기 좀 하자.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감정이 드디어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해냈어. 드디어.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그렇게 생각하니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잠이었어요. 쌓이고 쌓였던 감정이 터지는 순간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성호 씨가 골프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환하게 웃었어요. 미정아, 다녀왔어. 정말 좋았어. 날씨도 좋고 골프도 잘 치고. 저는 소파에 앉아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정아,
왜 그래? 성호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제야 제 옆에 놓인 여행 가방들을 봤어요. 그게 뭐야? 당신 짐이에요. 내 짐?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은퇴 첫날 당신은 가족이 아니라 친구들을 선택했어요. 미정아, 그게 무슨, 그게 당신의 선택이었어요. 30년 내내 그랬던 것처럼요. 성호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와서 나랑 같이 살겠다고요? 저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저를 혼자 두고 당신 인생만 사셨잖아요. 미정아, 나는 가족 먹여 살리려고. 먹여 살리는 것만이 가장의 역할인가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이들 입학식에는 왜 안 오셨어요? 생일에는 왜 없었어요? 운동회는요? 시상식은요? 그때는 바빴잖아. 바쁘면 다해요? 큰아이가 대학 붙었을 때 당신은 뭐라고 했어요? 대수롭지 않다고 했잖아요. 성호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둘째가 상 받았을 때는요? 골프가 더 중요하다고 안 오셨잖아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은 아빠 사랑 없이 컸어요.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랐어요. 미정아, 아이들이 가족 그림을 그릴 때 당신이 없었던 거 알아요? 아이들 마음속에 당신은 없었어요. 저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명절 때도 당신은 골프 갔고, 주말마다 친구들 만났고, 저녁마다 술 마셨어요. 미정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30년 동안 진정하고 살았어요. 저는 성호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여자로서의 저를 잃어버렸어요.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만 살았어요. 미정아, 나도 몰랐어. 몰랐던 게 아니에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요?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결돼요? 저는 소파로 가서 성호 씨의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제 나가세요. 미정아, 제발. 성호 씨가 황급히 달려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혼자 살게 해놓고 은퇴했다고 같이 살자고요? 나 정말 달라질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요? 30년이 기회였어요. 당신은 그 기회를 다 버렸어요. 저는 가방을 현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희망을 줬어요. 은퇴하면 달라질 거라고, 같이 시간 보낼 거라고. 맞아, 그렇게 할 거야. 하지만 첫날부터 골프 여행을 가셨잖아요. 또 저는 나중이었어요. 제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제가 가졌던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미정아, 제발. 당신은 그 희망마저 짓밟았어요. 이제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가세요. 미정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제발. 성호 씨가 울먹이며 제 손을 잡았어요. 30년 동안 할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해요?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용서해줘. 용서요?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아이들한테도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큰아이한테 전화해보세요. 둘째한테도요. 그게 무슨, 아이들도 당신을 원망하고 있어요.
없는 아빠나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해요. 성호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죠. 30년 동안 아빠 역할을 안 하셨으니까요. 저는 성호 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정말 나가세요. 내가 외롭게 살았던 세월, 이제 당신이 살아봐요. 미정아, 나가세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성호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제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결국 성호 씨는 비틀거리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미정아, 나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30년이 지워지지 않아요. 성호 씨는 한 걸음 한 걸음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멈춰서서 뒤돌아봤습니다. 정말 이게 끝이야? 네, 끝이에요. 성호 씨가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잠갔어요. 문 밖에서 성호 씨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미정아, 문 열어줘. 우리 얘기 좀 하자.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감정이 드디어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해냈어. 드디어.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그렇게 생각하니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잠이었어요. 꿈꾸던 순간이 현실이 될 때 그 느낌을 아시나요? 친구들과 함께 첫 해외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미정아, 여권 챙겼지? 응, 다 챙겼어. 짐은? 완벽해. 여행 가방을 싸면서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해외여행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외국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늘 집안일과 아이들 때문에 포기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가 원하면 갈 수 있었어요. 출발하는 날 아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설렘이 배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 출발을 알리는 안내방송,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미정아, 여기서 사진 찍자. 친구들과 함께 공항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환하게 웃는 제 얼굴이 사진에 담겼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속으로 되뇌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창밖을 내다봤어요. 점점 작아지는 도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성호 씨가 있겠지. 하지만 이제 상관없어. 더 이상 성호 씨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 여행은 온전히 제 것이었으니까요. 몇 시간 후 도착한 곳은 동남아시아의 아름다운 해변 도시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공기도 다르고 풍경도 달랐습니다. 와, 여기 정말 예쁘다. 친구들과 함께 감탄사를 연발하며 호텔로 향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파도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미정아, 물 들어가자. 응. 신발을 벗고 바닷물에 발을 담갔어요. 시원한 물이 발을 감쌌습니다.
아, 이게 행복이구나. 친구가 옆에서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래. 이게 행복이야. 우리는 해변을 따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으로의 계획하고 싶은 것들, 꿈꾸던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미정아, 너 정말 잘 결정한 거야. 남편이랑 따로 사는 거.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30년 참은 거 대단해. 나였으면 진작 폭발했을 거야. 나도 이제야 터진 거지, 뭐. 우리는 웃으며 걸었습니다. 저녁에는 해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석양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신선한 해산물과 이국적인 요리가 입안에서 녹아내렸어요. 이거 정말 맛있다. 미정아, 와인 한 잔 더 할래? 응, 좋아.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석양을 감상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정말 아름답다. 평생 잊지 못할 풍경이야. 그 순간이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은 관광을 했습니다. 현지 시장도 가보고 유명한 사원도 방문했어요. 모든 게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예쁜 기념품도 샀어요. 아이들한테 줄 선물과 제가 간직할 물건들을 골랐습니다. 미정아, 이거 예쁘다. 사자. 응, 살게. 돈을 쓰는 것도 자유로웠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제가 원하는 걸 샀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휴대폰을 확인하니 큰아이에게서 연락이 와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급성 위험이래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심각한 건 아니겠지? 손이 떨렸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큰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아빠 많이 아프셔? 크게 심각한 건 아니래요. 혼자 살면서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입원까지 했으면. 엄마가 가실 필요 없어요. 제가 다녀올게요. 아들아, 미안해. 엄마가 여행 중이라서. 엄마, 괜찮아요. 엄마는 여행 즐기세요. 아빠는 제가 챙길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친구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정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성호 씨가 병원에 입원했대. 뭐, 많이 아파? 급성 위염이래. 혼자 살면서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가 봐. 친구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정아, 돌아갈 거야? 그 질문에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아픈데 그냥 여행을 계속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아플 때 성호 씨는 뭘 했지? 독감으로 누워있을 때도 골프 갔었잖아.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 돌아갈 거야. 정말? 응. 큰아이가 챙기겠다고 했어. 그리고 나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친구들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잘 생각했어, 미정아. 고마워.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한 걸까? 그래도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성호 씨에 대한 눈물이 아니었어요. 30년이라는 시간, 그 세월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30년 동안 최선을 다했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해변으로 나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평생 외로웠던 세월은 끝났다.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그 순간 죄책감이 사라지고 다시 평온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오후 혼자 해변을 걸었어요. 친구들은 호텔에서 쉬고 있었고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백사장을 걸으며 파도 소리를 들었어요. 발자국이 모래에 찍혔다가 파도가 와서 지워졌습니다. 내 인생도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거야. 과거의 아픔은 파도처럼 씻겨나가고 새로운 발자국을 찍으며 걸어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평생 외로웠던 세월은 끝났다. 다시 한번 말했어요. 그 말이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이제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쁜 눈물만 흘리고 싶었으니까요. 해변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짜 자유를 느꼈다. 성호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잠깐 흔들렸지만 나는 올바른 결정을 했다. 30년 동안 나는 충분히 헌신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다. 아무도 나를 묶지 않고 아무도 나를 제한하지 않는다.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일기장을 덮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저녁에는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 바에 갔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우리도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었습니다. 미정아, 춤춰. 어떻게 춰? 그냥 몸 흔들면 돼. 우리는 웃으며 춤을 췄어요. 서툴렀지만 즐거웠습니다. 언제 이렇게 자유롭게 웃고 춤춰본 적이 있었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여행 마지막 날 다시 한번 해변에 나갔습니다. 푸른 바다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고마워, 이 여행. 속으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 여행이 제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주었으니까요. 친구들과 함께 마지막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또 오자. 다른 나라도 가보자. 응, 꼭 가자. 비행기에 올라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지만 예전의 저는 아니었어요. 새로운 저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비로소 자신만의 삶을 찾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제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는 건 왜일까요? 성호는 혼자 남겨진 빌라 원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이가 자신을 내보낸 후 급하게 구한 작은 방이었어요. 30년 넘게 살던 아파트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공간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옷장 하나가 전부였죠. 창밖을 바라보며 성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열심히 돈 벌어서 가족 먹여 살렸는데 왜 쫓겨나야 하는지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요. 혼자 밥을 차려 먹으려니 막막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봐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평생 미정이가 다 해줬으니까요. 결국 편의점 도시락을 사다가 먹었습니다.
차가운 도시락을 데워 먹으며 생각했어요. 미정이가 차려준 따뜻한 밥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 알겠네. 설거지도 서툴렀고 빨래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흰 셔츠와 검은 양말을 함께 빨았다가 셔츠가 회색빛으로 변했어요. 아, 이걸 어떡하지? 미정이었다면 절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요. 어느 날 복통이 심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급성 위염이네요. 제대로 못 드시죠? 의사의 말에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 사시나 봐요? 규칙적으로 드셔야 해요. 네. 일단 입원해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입원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이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옆 침대 환자는 아내가 와서 죽을 먹여주고 있었어요. 부부가 정답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큰아이가 병문안을 왔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제대로 드세요. 혼자 산다고 막 사는 거 아니에요. 아이의 말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엄마는 잘 지내시니?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잘 지내세요. 아니,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 네.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시고 많이 웃으시고 예전과는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성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와 함께 있을 때는 한 번도 그렇게 웃지 못했구나. 아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아빠한테 실망 많이 했어요. 뭐? 제 인생에 아빠는 거의 없었어요. 입학식도 안 오시고 생일도 챙겨주지 않으시고 대학 붙었을 때도 대수롭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아이의 말에 성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계셔서 저희는 괜찮았어요. 엄마가 아빠 몫까지 다 해주셨거든요. 아들아, 이제 엄마도 행복하세요. 아빠도 이제 놓아드리세요. 아이는 과일 바구니를 놓고 떠났습니다. 성호는 혼자 남겨진 병실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퇴원 후 다시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방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밤이 되면 더 외로웠습니다. 텅 빈 방에 혼자 누워있으니 적막감이 엄습했어요. 옆에 미정이가 없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30년 넘게 같이 잤는데 이제 혼자구나. 잠이 오지 않았어요. 뒤척이다가 결국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미정이의 번호는 이미 차단되어 있었어요. 과거의 순간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큰아이 입학식 날 회의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던 일, 둘째 생일에 골프를 간다고 나갔던 일, 명절에 가족보다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러 갔던 일, 미정이가 대학 붙은 아이를 축하하자고 했을 때 대수롭지 않다고 말했던 일, 은퇴 후 첫날 미정이와 여행 가겠다고 해놓고 친구들과 골프 여행을 갔던 일.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성호는 미정이에게 편지를 썼어요. 미정아, 나 정말 미안해. 30년 동안 당신을 혼자 두고 내 인생만 산 거 인정해.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혼자 살아보니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깨달았어. 밥 한 끼 차리는 것도, 빨래하는 것도, 집 정리하는 것도 다 쉬운 일이 아니더라. 당신은 30년 넘게 그 모든 걸 혼자 해왔구나. 아이들도 혼자 키우고, 명절 준비도 혼자 하고,
모든 걸 혼자 감당했구나. 나는 그동안 뭘 했을까? 골프 치고 술 마시고 친구들 만나고 정작 중요한 건 다 놓쳤어. 당신과의 시간, 아이들과의 추억, 가족으로서의 행복. 모든 걸 놓쳤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옆 침대 부부를 봤어. 아내가 남편한테 죽을 먹여주며 웃고 있더라.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 우리도 그럴 수 있었는데 내가 다 망쳤구나. 아이들도 나를 원망하더라. 아빠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맞는 말이야. 나는 아빠가 아니었어. 그냥 돈만 벌어다 주는 사람이었지.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아. 당신은 이미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말하고 싶어.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나 같은 사람을 30년이나 참고 견뎌줘서. 이제라도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주지 못한 행복을 이제는 찾았으면 좋겠어.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 미안해, 미정아. 정말 미안해.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 편지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미정이의 연락처가 차단되어 있었으니까요. 성호는 편지를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정아, 잘 살아. 행복해.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가슴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이제야 치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미정이는 이미 자신의 삶을 찾아 떠났고 자신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성호는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후회만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아내, 차가운 아이들, 텅 빈 방. 이 모든 게 자신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살았어. 그렇게 중얼거리며 성호는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위로해주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미정이가 느꼈던 외로움을 이제야 자신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언제 찾아올까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오늘은 뭘 하며 보낼까? 였어요. 누군가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사는 삶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요가 수업에 등록했어요. 미정아, 요가 정말 좋더라. 같이 하자. 그래, 해보자. 일주일에 3번 친구들과 함께 요가를 했습니다. 몸도 유연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선생님, 오늘 자세 맞나요? 네, 아주 좋습니다. 윤미정 씨, 많이 좋아지셨어요.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들었어요. 독서 모임에도 가입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같은 책을 읽고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었어요. 이번 달 책은 어떠셨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특히 주인공이 자신의 삶을 되찾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제가 말하자 다른 회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 씨 말씀처럼 저도 그 부분이 감동적이었어요. 함께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가 또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뭐? 또? 네, 이번에는 좀 심각한가 봐요. 폐렴이래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병원에 오실 거예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위독하다는데 가지 않아도 되는 걸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아플 때 그는 뭘 했지? 아들아, 엄마는 안 갈 거야. 정말요? 응, 내가 가서 챙겨줘. 엄마는 더 이상 그럴 의무가 없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충분히 했어. 이제는 내 차례야. 며칠 후 성호 씨가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성호 씨의 누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정아, 성호가 너를 만나고 싶어 한다. 형님, 죄송하지만 저는 한 번만 만나줘. 제발. 성호가 많이 아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형님, 만나서 뭘 얘기하겠어요? 이미 끝난 일인데요. 성호가 너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 마지막이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줘. 마지막이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알겠어요. 한 번만 만나볼게요.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성호 씨는 저보다 먼저 와 있었어요.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미정아.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할 말이 뭐예요? 성호 씨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아, 나 정말 잘못했어.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를 외롭게 만들었어. 알아요. 이미 다 아는 얘기예요. 아니, 들어줘. 제발. 성호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많은 생각을 했어. 내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얼마나 무책임한 남편이고 아빠였는지, 이제 와서 깨달으셔도 소용없어요. 알아,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어. 성호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는 30년 동안 완벽한 아내였고, 완벽한 엄마였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이들이 나를 원망하는 것도 당연해. 난 아빠 역할을 한 적이 없으니까. 골프가 더 중요했고, 친구들이 더 중요했고, 술자리가 더 중요했어. 성호 씨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정아, 나 용서해달라는 거 아니야.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는 거 알아. 그냥 고마웠다고, 미안했다고 말하고 싶었어. 30년 동안 나 같은 사람을 참고 견뎌줘서 고마워. 그리고 정말 미안해. 저는 성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이제 행복하게 살아. 내가 주지 못한 행복을 찾아.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성호 씨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이혼 동의서야. 서명했어. 너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성호 씨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아파트 명의를 너한테 넘기는 서류야. 30년 동안 내가 지킨 집이니까 당연히 내 거야. 이럴 필요 없어요. 아니야, 받아줘.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이야.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뭐예요? 지금 행복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행복해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성호 씨는 슬프게 웃었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조용히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카페를 나오며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되었고 아파트도 제 명의가 되었어요.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다녀왔어요.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로마의 콜로세움 앞에서 환하게 웃는 제 사진들이 앨범을 가득 채웠습니다. 봉사활동도 계속하고 있었어요. 아동센터 아이들이 저를 기다렸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무슨 책 읽어주실 거예요? 오늘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했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친구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미정아, 1년 전하고 완전 다른 사람 같아. 그래? 응. 표정도 밝고 목소리도 힘차고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나도 그렇게 느껴. 이제야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우리는 와인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미정아의 새로운 인생을 위하여. 건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쏟아질 듯 많았습니다. 평생 외로웠던 세월은 끝났다. 그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자유야. 진짜 자유야.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셀카를 찍었어요. 환하게 웃는 제 얼굴이 화면에 담겼습니다. SNS에 올리며 글을 썼어요. 58년을 살면서 이제야 진짜 나를 찾았습니다. 늦었지만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오롯이 제 것입니다. 곧 친구들과 아이들에게서 댓글이 달렸습니다. 엄마 최고. 사랑해요. 미정아, 정말 멋져. 언니 보고 힘 얻어요. 댓글들을 읽으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햇살이 나무 사이로 쏟아져 내렸어요. 새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58년을 살았지만 진짜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야. 그 생각이 들자 앞으로의 삶이 기대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성호 씨의 소식을 들었어요. 재취업을 해서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혼자 살면서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잘 됐네. 그 사람도 이제 자기 인생을 사는 거겠지. 더 이상 원망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다시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미정아, 이번에는 호주 어째? 좋아. 가자. 미정아, 너 정말 달라졌어. 예전에는 여행 가자고 하면 늘 망설였는데, 이제는 안 망설여. 내가 원하면 가는 거지. 우리는 웃으며 여행 일정을 짰습니다. 저녁에 혼자 집에서 음악을 틀었습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거실에서 춤을 췄어요. 서툴지만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구나. 발코니로 나가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평생 외로웠던 세월은 끝났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제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단호하고 확고하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비로소 자신만의 삶을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5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어요. 늦었지만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오롯이 제 것이었어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 거예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말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자, 미정아. 친구들과 웃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여행을 다니고 봉사활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이들도 제 모습을 보며 기뻐해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보기 좋아요. 고마워, 아들아. 가끔 30년의 세월을 돌아봅니다. 힘들었고, 외로웠고, 슬펐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유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해냈어. 드디어 나를 찾았어. 어느 날 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서서 두 팔을 벌렸습니다. 세상아, 나 윤미정이야.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크게 외쳤어요. 바람이 제 목소리를 실어 멀리 날려보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쁨의 눈물, 해방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윤미정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행복한 인생이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빛나는 주인공으로 사는 인생. 평생 외로웠던 세월은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건 오롯이 저만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간을 사랑합니다. 매일매일을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 한마디 남겨주세요.